안녕하십니까. 아, 정화성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의 길, 쪽박의 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온오프라인 광고업계의 샛별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 마케팅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 마케팅은 2003년에 설립되었고 2016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김철웅 씨이고 주소는 강남구 논현동 119번지 더 파나 클럽 강남 14층에 있습니다. 임직원은 2019년 6월 현재 180명입니다. 김철웅 대표이사는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이후 신한은행을 다니다가 직원 2명과 함께 2003년 3월 TNT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창립하면서 에코 마케팅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시스템 컨설팅 및 이메일 마케팅 대행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호를 에코 마케팅으로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광고 제작과 광고 매체 대행을 모두 수행하는 온라인 종합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은 모바일 마케팅, 검색 광고, 서치 마케팅, 페이스북 디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및 유튜브 마케팅, 광고주와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래매틱 바잉, 구글 어널리틱스 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코 마케팅에 주목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높은 매출 성장성과 고수익성 사업 모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얼마나 빨리 이 회사가 커갔냐는 걸 보면은 2016년에 166억 원이었던 게 3년 만인 2018년에는 621억 원으로 무려 3.7배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도 68억 원에서 169억 원으로 거의 2.5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년 평균 33%에 달할 정도로 아주 고수익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회사의 창조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적인 인재 제일주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인재 확보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경력직 사원은 채용을 하지 않고요. 또 인재는 사내 육성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직원에 대한 투자가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대표이사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점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분을 우리 사주 조합에 증여를 했습니다. 2019년 6월 21일 소유 주식 30만 주 시가 11억 원어치를 증여를 했고요. 2021년까지 전체 주식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 1619만 주의 10%를 우리 사주 조합에 무상 증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적인 사업 구조 및 업무 방식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광고회사인 만큼 광고주의 매출 극대화를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로 정하고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업계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란 무슨 의미냐면은 사용자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고객만을 타겟팅으로 해서 광고를 노출하는 그런 광고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성과를 기반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파격적인 이 사업 모델은 경쟁 업체와 차별화되는 업계에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에코 마케팅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성과 수익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2017년은 45%였고요. 2016년 대비해서 45%. 예를 들면은
2016년에 매출액이 166억에서 2017년에 241억으로다가 4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그 241억이 621억이 됩니다. 그래서 5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금년에는 1168억으로 매출액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21억 대비 약 88%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2016년에 매출은 166억에 영업이익이 68억 그래갖고 영업이익률이 41%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리고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14%나 됩니다. 그 다음 2017년에는 매출액 241억에 영업이익이 79억이라 갖고 영업이익률이 32%나 됩니다. 그리고 ROE는 11%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는 매출액이 621억에 영업이익이 169억이라 갖고 영업이익률이 27%고 ROE는 19%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추정치인데요. 매출액이 1168억이고 영업이익이 410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5%나 되고 ROE는 35%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 증가율이 2016년 대비 2017년은 16%, 2017년 대비 2018년은 113%, 그리고 2019년은 142%로 껑충껑충 배도 넘게 커가고 있는 그런 회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2016년에 41%, 2017년에 32%, 2018년에 27%, 금년에 35%로 엄청나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그 종목 선정 3가지 기준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최근 3년 이상 매출 증가율이 15% 이상, 둘째는 ROE 증가율이 15% 이상, 셋째는 퍼 자기자본 수익률이 15 이하, 이런 종목을 찾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기준에 따져서 이 에코마케팅을 평가를 해보니까 매출 증가율은 3년 평균 15%가 넘고요. 첫 번째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ROE 증가율도 15%가 넘습니다. 그래서 2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이 종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 안정성은 부채 비율하고 당좌 비율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채 비율을 보면 2016년은 15%, 2017년은 29%, 2018년은 33%, 2019년 6월 말 현재 22%입니다. 그래서 거의 부채가 없는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유동 부채를 현금성 자산으로다가 커버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이 2016년 762%, 예를 들면 유동부채가 100원이면은 현금성 자산은 762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17년은 당좌 비율이 545%, 2018년은 279%, 2019년 6월 말 현재 343%입니다. 그래서 부도 위험이 전혀 없는 무수익 채권처럼 안정적인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주가를 평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경쟁사 대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EPS 주당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2016년은 453원, 2017년은 475원, 2018년은 949원, 2019년은 2172원입니다. 그래서 퍼가 주가 수익 비율이죠. 요거는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10,000원인데 EPS 즉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라면 퍼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10,000원에 사면은 10년에 걸쳐서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퍼를 뒤집으면은 10분의 1이 되죠. 그게 바로 수익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퍼가 2016년은 24%, 2017년은 18배, 2016년은 24배, 2017년은 18배, 2018년은 12배, 2019년은 35배로서 경쟁사들의 퍼를 보면 제일기획이 21, 인오션이 17배, 나스미디어가 14배, 인크로스 21배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PS는 주당 그 장부 가치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고성장하는 기업은 장부 가치는 낮습니다. 2016년은 4,317원, 2017년은 4,412원, 2018년은 5,353원, 2019년은 6,866원. 굉장히 빠르게 주당 장부 가치도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PBR은 주가 장부 가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주가가 주당 장부 가치에 비해서 몇 배나 평가받고 있냐,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부 가치에 비해서 2016년 2.5배, 2017년은 2배, 2018년은 2.1배, 금년은 5배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사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주주들한테는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 그 배당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첫 해인 2016년에는 주당 배당금을 105원을 배당을 해서 시가 배당률이 1%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는 125원을 배당해서 시가 배당률이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첫 해에 비해서 주당 20원을 더 배당했죠. 그리고 2018년에는 주당 배당금이 390원이라서 시가 배당률이 3.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 125원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배당금을 늘렸네요. 그리고 2019년 올해는 약 550원씩 배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1.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 정도의 그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주식을 사면은 배당만 해도 정기예금 정도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만큼의 수익은 올릴 수 있다. 이런 기본 판단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참고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중 최고가는 44,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31일 현재고, 연중 최저가는 1,700원입니다. 이거는 2018년 12월 18일 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 주식을 샀다면 올해 한 1,700원에 사서 올해 44,000원에 팔았다면 4배 정도, 거의 3배는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35,600원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금일 종가 기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던 지난 연휴 15일, 16일 요때에 비해서 거의 한 1,500원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중 최고가 대비 20% 정도 하락했고, 연중 최저가 대비 223%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그 목표 주가를 42,000원에서 47,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 내지 25%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42,000원으로 예상을 했고, 유진투자증권은 47,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질문 세 번째로 증권업계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증권업계 그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그 전문가들은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자료입니다. 먼저 금융정보업체 FM가이드 하나금융투자의 의견을 조사를 해봤더니 4분기 이 에코마케팅의 4분기는 광고주 비중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대형 광고주가
그 예산 소진이 이루어지는 성수기입니다. 4분기에. 그래서 4분기에도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2019년 매출 목표 달성이 무난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0년은 매출이 약 128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8.5%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K2B 투자증권은 에코마케팅은 단발성 광고보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롱텀, 즉 장기 고정 광고주의 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 갖고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자회사인 주식회사 데일리앤코가 수행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매출이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갖고 또 이 에코 마케팅에 수익을 올리는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큰 네 번째로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그 코스피 변동폭을 각 증권사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하 밴드를 조사하려 봤더니 최저 2020에서 최고 2160포인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2040에서 2120, NH투자증권은 2060에서 2150, 하나금융투자는 2050에서 2100, KB증권은 2020에서 2160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지난 10월 말에 인하해서 그 미국 중심이 국내 증시가 단기 고점 상태에 이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국내 증시는 2019년 11월 15일 현재 코스피가 2162, 코스닥이 66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번 주 내에 아주 중요한 그 정치 경제적 변수가 하나 있죠. 즉 한일 군사정보보 협정 지소미아가 요번 11월 22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번 금요일 날이죠. 그래서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11월 20일 이전에 이 주식이 저점에 내려오면은 그 저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퍼가 15배, 그리고 금년 추정 EPS가 2172원 곱하기 퍼 15회면 약 34,400원 정도가 됩니다. 3만원대에서 3만원대에 내려오면 이 주식을 사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 지소미아가 파기될 것이다 결국, 그러면은 그렇게 비관하거나 신중한 분들은 그냥 이 종목은 예의주시하면서 지소미아 유지 여부도 바라보면서 주식 비중은 최대한 축소해서 한 20% 내지 30% 이내로 축소를 해서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마케팅이라는 주식을 사고 싶은 분도 매수 시에는 자기 주식 투자 금액에 투자 자본의 10% 이내에서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10% 이내에서 3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서는 언제나 자기 책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도 내 것이고 손실도 나에게 귀속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자기 책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만약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은 한국과 미국 관계가 나빠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국이 여러 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죠. 경제적 압박도 가할 수 있고요, 안보적 압박도 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증시나 또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 변수를 잘 보셔갖고, 낙관하시는 분은 주식 시장이 불안할 때 사시면 되고, 또 비관하시는 분은 사시지 않고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잘 판단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분 좋게 만드는 10가지 비법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투자자는 상당히
부와 파산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인 만큼 늘 긴장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또 냉정해지고 이런 것이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 심적 내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그거를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맙고 감사했던 일들을 노트에 써보라. 왜 그런 말이 있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했던 일들을 노트에 써보라. 노트에 쓰면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라. 아주 작은 일조차도 좋은 일, 행복했던 일을 생각하는 건 아주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물건 대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하라.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좋은 사람만은 못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웃고 이러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재방송이라도 좋으니까 배꼽 빠지는 개그 프로를 보며 웃어라. 그러니까 답답했던 일, 초조했던 일, 이런 걸 다 잊고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개그 프로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를 떠올려라. 데이트를 하면서 아니면은 신혼여행을 갔다 앉으려면서 행복했던 그런 추억, 그런 장소를 떠올리는 것도 아주 기분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능한 삶의 좋은 쪽을 보도록 노력하라. 사람 누구나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밝은 쪽, 좋은 쪽,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그런 어려움을 이기는 씩씩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한때 푹 빠져 지낼 만큼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려보라.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한번 떠올려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 아홉 번째, 시간이든 돈이든 남에게 베풀어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쓴 재물은 똥이 되고 남에게 쓴 재물은 사랑으로 남는다고요. 남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단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이든 돈이든 베풀 수 있으면 베풀면서 사시는 게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좋은 일은 당장 할수록 더 좋다. 미루지 말라.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맘먹었는데 미루면은 그게 하루만 미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흘이 갈 수도 있고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평생 못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난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천하셔갖고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독자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현명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